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이랑 변호사입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에 벌써 세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은 최근 선고된 매우 유의미한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호 기소 사례였던 D산업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그리고 D산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D산업은 2022년 2월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노동자 16명에게 집단 급성 간 중독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6월 27일 기소되었는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에 적용된 첫 기소 사례였고요. 또 첫 직업성 질병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때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였으나 국소 배기 장치 등을 설치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달라졌던 사건이었죠. D산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1심 중처법에 관한 판결 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였고요. 세척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이 세척제를 구입해서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때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물질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산업의 경영 책임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 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때문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평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본 사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반기가 경과하기 전 발생했던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이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원이 첫 번째 지적한 사항은 제3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이 미비했다는 점인데요. 법원은 그간 형식적인 설시에서 진일보하여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서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 위험 요인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유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또 유해 위험 요인별로 제거, 대체, 또 통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상의 형식적인 기준만을 설시한 채 곧바로 사안을 포섭하던 판결에 비하여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이릉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절차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가름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평가,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설시한 것은 앞선 판례들의 기조와 동일했습니다. 법원은 위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D산업 측이 제시했던 실제 매뉴얼 등 자료들을 검토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D산업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인 염화 메틸렌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D산업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호인데요. 5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사건들에서도 항상 지적을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D산업이 제시한 자료들은 단순히 D산업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평가에 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인사평가 전 설문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역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미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본 판결의 쟁점에 관한 설시는 아직도 이른 추상적인 측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10명, 제4조, 제3호, 그리고 제5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에 따라 법원이 문제된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비교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D산업 측에서 재판 과정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6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각 위배되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법조계에서도 중처법 입법 초기부터 문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D산업 측은 먼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항인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부분이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영 책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설시를 하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조항인 중처법 제6조 제2항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률 조항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발생한 중대재해만 처벌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방법 및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였고요. 종사자의 신체와 또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서 이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산업은 위 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금 신선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이 중처법 제6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라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반이 없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이었던 중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당 사건에서 일응 정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D산업으로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또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른 중처법 적용 사건들에서도 중처법 각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처법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귀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해본 판결내 평석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